안녕하십니까. 청주대 항공국방대학 항공기계공학과 이진우 교수입니다. 오늘날 그 우주항공 부품이 첨단 복합재를 활용한 그러한 이제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오늘은 첨단 복합 소재 공정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스킵하겠습니다. 자, 복합 재료의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과거에도 우리 선조들은 복합재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복합재를 이용한 것은 집을 질 때 황토흙에다가 집을 짧게 쓸어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졌죠.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복합재라고 할 수 있죠. 두 종류 이상의 소재를 두 개를 섞어 가지고 물리적 화학적으로 좀 더 원래의 성질보다 좀 더 나은 성질을, 좀 우수한 성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제 복합재의 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복합재료의 역사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합재료의 장점. 높은 비강도, 비강성. 알루미늄에 비해서 약 5배, 6배 정도의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또 무게는 상당히 또 알루미늄에 비해서 가볍죠. 따라서 항공기의 연료 절감이라든지 또 항속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고, 항공기의 무게를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또 우수한 내부식성, 부식으로부터 코로전, 즉 알루미늄이라든지 일단 기본적인 메탈 정도는 이제 부식이 심한데, 이러한 그 복합재를 이용한 파트는 이제 부식에 상당히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또 낮은 열 팽창 계수,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 팽창되는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이 발사체, 우주 발사체에도 이 첨단 복합 소재를 이용한 그러한 부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제작과 결합 공정의 단순하고 또 이방성이라는 것은 제가 그 설계자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강도를 높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방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하 3.0짜리의 항공기, 즉 전투기가 90도 방향으로 강도를 많이 받게 되죠. 이때 카본 섬유나 프리프레그 섬유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카본 섬유에다가 에폭시 수지 레진을 미리 함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열을 가하게 되면 그 레진이 녹아서 이 접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프리프레그죠. 카본이나 프리프레그 섬유를 0도, 45도, 90도, 마이너스 45도, 0도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접착을 하게 되죠. 이렇게 레이어 놓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섬유를 한번 보십시다. 섬유를 한 방향으로 짜면은 바로 찢어지겠죠. 그래서 이 90도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집어넣고 이 방향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잘 찢어지지 않도록 만들죠. 이 복합재 파트도 마찬가지. 이러한 섬유를 0도, 45도, 90도, 마이너스 45도 이와 같이 0도 이렇게 놓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높여주는 거죠. 강도를 찢어지지도 않게 하고, 또 크랙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90도 방향으로 좀 더 강도를 높이겠다면 다른 쪽에는 10장씩 깔지만 90도 방향으로는 20장이나 30장 정도를 까는 게 되는 거죠. 더 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합 소재를 이용해서 예를 들자면 항공기 구조물을 복합재를 사용해서 3,000kg의 무게를 감소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 항공법에서 사람의 무게를 약 75kg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75kg 무게를 잡아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27명의 승객을 더 탑승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는 오토크레이브 공법이죠. 오토크레이브 매니팩처링 플로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플라이 패턴, 카티아를 이용을 해서 이 카본 섬유나 프리프레그 섬유나 아라미드 섬유나 유리 섬유를 어떻게 이것을 방향을 잡을 것이냐. 그래서 플라이 패턴을 잡고 몇 장을 깔을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잡는 거죠. 그 다음 플랫 패턴.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자스트하게 네스팅. 이 카본 섬유나 프리프레그 섬유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알루미늄의 원자재보다도 더 비쌉니다. 따라서 이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스트하게 이런 네스팅을 통해서 로스를 최소한 줄이죠. 그리고 NC 플라이 커터, 여기서는 가바 커터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가바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바 커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뉴메리컬 컨트롤, 수치 제어로 해서 이와 같이 네스팅된 파트, 네스팅된 그러한 형태로 그대로 이 섬유를 자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코알을 들어가게 되면 코알을 가공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크린룸이 있습니다. 이 크린룸은 항온과 항습이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크린룸에서는 밖에보다는 0.1 아톰 정도의 기압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에 오염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크린룸은 0.1 아톰 정도의 양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 거쳐서 즉 베깅 레이업 공정, 즉 적층 공정을 거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베깅 공정으로 들어가죠. 베깅 공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엿을 만들지 않습니까? 엿을 만들게 되면 그 엿을 만들어서 부러뜨리면 거기에 기공이 들어가 있으면,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구멍이 생기죠. 구멍이 생기면 그 에리아는 강도가 약해지게 되겠죠. 그렇게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35 psi의 압력을 가해서 그런 이 보이드 된 부분을 압착을 시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압착시키는 과정입니다. 압착시키는 그 외부의 압력을 그러니까 35 psi 압력을 가하고 그다음 버큐움으로 진공을 통해서 압착을 시키는 과정이죠. 이 상온에서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오토크레이브라는 것은 가온, 가압, 진공 상태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진공이 약 맥스 최대 280까지 진공이 적용되죠. 물론 이제 파트라든지 플라이, 그러니까 몇 겹으로 몇 층으로 적층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진공압의 압력은 달라집니다. 그것은 이제 엔지니어가 설계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콜아웃 쪽 지정을 해주죠. 이와 같이 오토크레이브에서 큐어링 온도 같은 경우 약 160도 F에서 180도 F 거기서 큐어링 하고 난 후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굳게 되면 NDI 과정 비파괴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꺼내가지고 비파괴 검사는 그 파트가 딜라미네이션 떨어져 있는지 또 기공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CNC 라우터 수치 제어를 통해서 그 몰드에 보면은 몰드 라인이 있는데 그 몰드 라인을 제거를 하게 되면 아주 짜릿하게 그러한 파트가 이제 형성이 되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인퓨전 기법이에요. VARTM 또는 인퓨전 기법. 이건 진공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진공 기법은 상온에서 진공압 35 psi를 가해서 버큐um, 진공을 땡겨가지고 이 섬유를 압착시킵니다. 압착시킨 다음에 이놈은 이제 오토크레이브에 들어가지 않고 상온에서 압착시켜가지고 파트를 만드는 것이에요. 예. 오늘날 그 항공에서도 이제 아웃 오브 오토크레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진공 기법을 사용을 해서 파트를 만들어서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해외 적용 사례의 파트가 나와 있죠. 자, 그럼 항공기 종류 중 기종별에 따라서 복합재료의 적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무게 1kg 절감 시의 효과 금액을 표현한 겁니다. 소형 비행기, 얘는 1kg의 무게를 줄였을 때 약 55불의 금액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는 110불, 그리고 항공기 엔진에 1kg의 그 복합재를 적용했을 때는 거기는 440불, 또 전투기 같은 경우 440불, 또 이와 같이 또 대형 상용 커머셜 대형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1kg을 복합재로 적용했을 때 880불. 우주 왕복선에는 어마어마하네요.
1kg의 무게를 절감했을 때 33,000불의 코스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놈은 이제 복합 구조물의 전 세계 시장 현황이 좀 나와 있죠. 급속도로 복합 소재를 적용한 그러한 그 항공기 구조물이라든지 또 우주라든지 우주 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상승하는 상승 곡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개발 완제기 복합재 적용 현황이 좀 나와 있죠. 이건 좀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좀 지금은 많이 이것보다도 한 1.3배 정도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KFX, 좀 KF21이죠. 이것은 이제 윙 같은 경우라든지 일반 그 구조물에 복합재를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저기 보시면 UAV라든지 또 여기 KT100 같은 경우는 거의 70% 정도 육박하게 복합재료가 적용이 돼서 항공기 파트를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합재료 적용 현황을 보시게 되면 F-18 전투기죠. F-18 항공기는 약 19%, F-22는 24%, F-35는 35%, 380은 24%, 또 787은 50%, 350은 뭐 35%, 53%네요. 이와 같이 이제 복합재를 많이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787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787 항공기는 지금 현재 약 한 55% 정도로 이 복합재를 적용을 해서 이 파트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급속도로 이 첨단 복합 소재를 이용한 항공기라든지 우주 부품 쪽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타 산업에서도 이 복합 소재를 이용을 해서 많은 산업이 파급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합